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얼굴이 부은 상태로 영상을 찍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을 어거지로 퍼질러서 잤어요. 그랬더니 이 얼굴 부은 게 보여가지고 사실은 웃었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주를 배울 때 어떤 순서대로 배우는 게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혼자서 생각한 방식이고요. 저는 그 순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이게 내가 이거를 먼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주 배우실 때요. 제일 처음에 오행, 그리고 상생, 상극을 뭐 대부분이 배우실 거세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으세요. 요즘 막 십성부터 배우고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오행하고 상생, 상극을 중점적으로 오랫동안 배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삼합이니 방합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합이 있다고 무조건 삼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합이 있다고, 또는 뭐 반합이 있다, 뭐 육합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저 상생상극, 상생상극이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뭐 요거 아시죠? 이제 요런 애들을 이제 상생상극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생이니까 상생이고요. 이제 극 같은 경우는 뭐 목극, 토, 뭐 요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열심히 좀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세요. 저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상생상극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뭐 사주를 다 배우신 거예요,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맞아요. 상생상극만 아시면은 사실 사주 다 배우신 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각 글자의 특성들이에요. 글자의 특성들. 근데 그 중에서도 천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간. 천간이 이제 하늘에 있는 글자죠. 천간이, 이 펜이 엄청 뚱뚱해요. 천간이 하늘에 있는 글자인데, 이 천간 중심으로만 우선은 공부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옛날 책들, 뭐 고서 또는 이제 뭐 물상책,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천간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장간이든 지지든 전부 다 천간 중심이에요. 천간의 글씨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또 땅속으로 묻혀서 지지가 되고 지장간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글자의 특성, 여기에서 특성이라는 거는 각 글자가 갖고 있는 온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조후예요. 조후. 조후. 조후가 이제 뭔가 하면요, 온도를 얘기해요. 온도. 사주의 온도. 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격국을 따지고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봤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조후를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처음 보실 때에는 항상 조후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 순서를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자, 첫째, 이제 오행, 상생, 상극. 이거를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간의 특성, 그리고 나서 조후, 즉 온도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까지가 되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십성 지울게요, 요거. 그 다음에 십성, 육신이라고 하죠. 십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십성이라는 녀석이 정말 약간 마약 같거든요. 저게
이제 해당 글자들이 나한테 누구를 나타내는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1, 2, 3번을 공부하시는 와중에 십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게 되실 거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4번까지 왔을 때에는 십성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학습을 하시는 게 좋으냐? 그때 이제 합이면은 뭐 삼합, 육합, 방합, 그리고 간합은 이제 천간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암합, 그리고 특합, 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그 상생상극과 그 각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신다면은 그때는 뭐 이게 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거 따지실 필요도 없으세요, 사실. 저절로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6번째가 이제 형, 충, 파, 해.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공부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7번째, 야, 이거 너무 많다. 그리고 7번째가 격국이죠. 격국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격국을 뭐 요즘은 격국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격국에는 이제 내격이 있고 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제 월주 중심으로 격국을 많이들 잡았어요. 그리고 월주가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연주하고 월주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과거 뭐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는 아니겠다.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 보시면은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가가 대단히 중요했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주 중심으로 내격으로 사주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어차피 내가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처럼 월주 중심으로 격을 잡는 거는 틀렸다예요. 단언컨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틀렸고요. 또는 이제 천간에 투간된 것이 무엇이냐? 그거 중심으로 잡는 것도 틀린 사주예요. 제가 이제 예시 같은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틀렸는데 반면에 이제 전체를 보고 격국을 따지라는 거죠. 그러면 격국이 뭐가 중요하냐? 격국을 따지게 되면은 용신과 희신을 잡을 수 있고 기신과 구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급할 때 내가 이제 용신이 뭐 예를 들어서 화가 용신이다, 병화가 용신이다. 그럼 그냥 사주 막 디테일하게 안 보고 싶어. 그럼 화가 딱 들어와. 그럼 좋네 이렇게 판단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국을 따진다라는 거는 결국 그 사주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파악하시기보다는 이 사주에 뭐가 병이고 뭐가 약인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거세요. 그리고 이제 격국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억부용신, 뭐 통간용신, 그리고 뭐 정황용신, 뭐 여러 가지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격국이 끝났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격국까지가 끝났다. 그럼 이제 12신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신살은 미신 아닌가요? 무속인들이 보는 게 아닌가요? 근데 사실 신살도 그게 만들어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미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을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신살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기타 신살은 정말 잘 가려서 보셔야 돼요. 이 기타 신살적인 부분에서 이제 미신 같은 게 많아요. 기타 신살을 쫙 다 취합을 해보면요. 안 좋은 게 뭐 1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좋은 거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겠냐는 거죠. 뭐 인생에서 하는데 그렇게 힘든 일만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네. 겁을 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시면서 이제 기타 신살, 납득이 되는 친구들만 가져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바퀴 다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영어 강사로 근무를 해왔고요. 그리고 뭐,
억대 연봉이 아니라 억대 월급을 받았으면 그래도 실력이 있는 그런 강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저 문법 때문에 틀렸어요. 저 문법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본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법 때문에 틀렸다 그래요. 이렇게 틀려도 문법, 저렇게 틀려도 문법, 전부 다 문법 때문에 틀렸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저는 그러죠. 야, 너는 이게 지금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야, 영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니냐? 근데 너는 이거를 지금 의미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거야. 막말로 네가 문법은 하나도 모르더라도 어휘가 조금 되고 이 글의 어조를 네가 느낄 수 있다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도 굳이 이제 문법이라고 한다면은 합, 형충, 파, 해, 격국 아니면은 뭐 여러 공식들이 있죠. 뭐 상관, 합살이니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법에 해당할 겁니다. 이제 문법 때문에 내가 사주를 못 본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전체를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자주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요.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석기시대에 가서 철제로 만든 의자를 갖다 놓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났더니 사람들이 그 의자를 갖고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무기로 활용하기 좋잖아요. 이 엉덩이 되는 부분을 배에다가 딱 대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리를 좀 더 길게 만들어가지고 전진하면 방패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의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는 앉는 거라고 저희가 그냥 단정 지어버리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떤 문법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식은 필요합니다. 지식은 필요하겠지만 그 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내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상생상극 그리고 천간 그리고 온도 조후죠. 그거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사족을 제가 다는 것 같은데 이제 문법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막 알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대충해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뭐라 그러나 하면은 쌤, 저는 이거 공부하는 느낌이 안 나요. 막 그래요. 당연하죠. 문법은 막 노트에다가 적고 막 외우고 막 이러니까 공부하는 느낌 나잖아요. 근데 글의 어조를 파악하고, 자, 봐봐. 여기서 이 사람이 느낌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뭐 화가 났다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단히 화가 난 거야. 그러면 이제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오행과 상생상극, 그리고 이제 각 글자의 성격, 그리고 조후, 온도를 보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느낌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야말로 진정한 공부라는 거. 그 점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랑 친한 뭐 제자놈 사주인데 무토일간이에요. 무토일간이고요. 그리고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상관 신금이 위에 떠 있고요. 개수가 또 요렇게롬 있고요. 사수가 또 있고, 미리 이렇게 붙여놓을 걸, 그쵸? 그리고 여기 무토가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화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사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정리 빨리 해야 되는데. 사화. 찾았어. 잠시만요. 사화 하나 더 찾아야 돼서 찾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랑 대단히 친한 제자놈의 사주예요. 자, 제가 상생상각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십성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간이 무토예요. 무토인데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이고 이 친구는 사실 이제 늦은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기 시작할 때죠. 그럼 여기도 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단히 뜨거울 거고요. 여기도 뜨겁겠죠. 자, 그런데 이 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개수는 사화 위에 올라가 있죠.
자, 자수는 위에서 토국수 당하고 있죠. 그리고 양옆의 화기에 의해서 지금 대단히 그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오화는 작은 불이죠. 밑에서 위로 화생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생토를 하느라고 이제 약해졌다고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열기가 더 많아졌겠죠? 그렇게 보셔도 어차피 토국수 당하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시고 열기에 둘러싸여 있으니 자수가 약하다. 자, 그런데 신금도 맞아볼까요? 신금은 대단히 연하고 좀 날카로운 금이죠. 자, 그런데 뜨거운 사화, 사실 사화만으로는 그렇게 뜨겁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불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녹아 흘러내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예전에 배운 걸로 보면요, 이게 이제 정제거든요. 그럼 정제가 이렇게 투출이 되었으니 정제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자,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 배울 때 뿌리가 있으니까 합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이 개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개수는 뒤에서 금생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금도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고요. 밑에 뿌리가 있는데 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위에서 토국수하고 있고 양 옆에서 화가 치고 있죠. 자, 그럼 개수는 5도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럼 이 개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토한테 합을 간청하겠죠. 그래서 무게합 화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일간이 아니라 비견하고 합을 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단은 그 기운을 보시라고. 자,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사망, 얘도 결국에는 사망, 그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냔 말이죠. 화, 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토 입장에서 이 화는 인성이에요. 그럼 종완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한테는 화, 토가 용신이 되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종합격은 인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식상운이 들어오면 안 좋구나. 근데 위로 식상운 들어오는 건 또 상관이 없죠. 위로 들어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 아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들어오면은 이 금은 녹아버리겠죠? 우리 막 어려운 거 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유, 반합이 어쩌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식상이 들어오면 안 좋겠네요. 위로 들어오면은 화생토로 강해진 무토를 경금으로 빼주니까 오히려 좋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생상극으로 보시는 게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글자를 미리 찾아놔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 을목입니다. 아니, 을목이 아니다. 죄송해요. 신금입니다. 신금 일간인데 이제 이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어요. 아니다. 2월로 하지 말고 5월로 합시다. 5월에 태어났어요. 5월에 태어났고, 그리고 미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무토 아까 썼는데 무토 어디 갔니? 여기 있다. 무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이 여기 있겠고요. 을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미토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요. 그냥 을사로 할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이고. 자, 을사.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눈에 딱 들어오죠? 이게 이제 토생금이라고 무조건 좋게 보면 안 돼요. 너무 뜨겁잖아요. 지금 5월이잖아요.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화생토에서 엄청 뜨겁죠. 얘도 뜨겁죠? 얘도 뜨겁죠. 그러면 개수가 단비를 내려줄까 싶었는데 토국수 당하고 있죠? 나가리. 그죠? 자, 그러면 이 꽃의 형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5월에 미토.
뜨겁고 건조하죠. 그리고 열기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건조하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건조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조한 게. 뭐 격국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너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하니까 습기를 주는 게 좋겠죠. 물론 이 게스도 지금 보시면 의지처가 없죠. 그럼 합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습기가 보완이 돼야 된다. 제가 아까 이제 조후, 온도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럼 오중에 기가 있다. 아, 이걸로 습기를 조정할 수 있겠구나. 또는 진토가 오거나 또는 축토가 오면은 습기를 주니 해결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이제 격국이나 또는 이제 합형충 파해 그리고 12신살 기타 신살을 대입하시는 거세요. 근데 이제 그 대입하시면서 되게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제 말씀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크로스 체킹이 돼요. 내가 아까 상생상국으로 이렇게 본 게 맞나 틀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한번 사주 공부를 진행해 보시면은 후회가 없으실 거고요. 저도 이제 그 위주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영상 찍는 게 사실은 좀 어색하거든요. 어색한데 뭐 하다 보면은 나아지겠죠. 그죠? 자, 뭐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